지난 7월 24일 목요일부터 7월 29일 화요일까지 중국의 그 호도엽과 옥룡설산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중에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이벤트, 이런 장에서는 계속적인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변곡점이 FOMC나 아니면 관세 유예 종료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화요일날 늦게 도착을 했으나 몸이 좀 피곤했음에도 수요일 새벽에 영상을 찍어서 이제 숏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면은 수요일 날은 상승을 했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대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목요일 날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고요. 물론 금요일 날은 이제 고용 쇼크도 있었고, 아무래도 관세 유예 종료라는 게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만 어느 국가와 일본이나 한국이나 EU나 타결될 때마다 이제 상승되는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타결 안 된 국가에 대한 압제가 한꺼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한국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한국장이 강세였고 삼성전자는 테슬라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7월 30일 수요일에는 강세였기 때문에 쇼타이밍을 7월 31일하고 8월 1일로 잡는 것을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렸고요. 7월 31일 날 60일 계약을 잡고 8월 1일 날도 이제 7월 31일 날도 상승을 했죠. 그 본장, 미국 본장 시간에. 그래서 6계약 추가 매도를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가면서 67계약을 매도 처리해서 이제 하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수익은 한 106만 불 정도 되네요. 한국장도 이제 8월 1일에 하락이 컸었죠.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하락을 했는데 8월 1일 금요일에 하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계좌별로는 이제 8월 1일 날 뭐 7억 1,900, 그리고 이쪽에는 3억 1,900, 아래쪽엔 2억 9천.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갔다 오고 7월 30일부터 선물 매매를 재개를 했기 때문에 3일간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작은 계좌들은 뭐 2,156만 원, 1,737만 원, 1,688만 원. 수익이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뭐 평가 이익이니까 의미는 없지만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29억 정도 되고요. 일단 한국도 보면은 이제 관세, 상호관세 시점에 이제 저점을 찍었죠.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한번 연장이 있었고 이제 최종 종료가 됐고 앞으로의 또 다른 유예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그 타결이 안 된, 특히 인접 국가들이 타결이 많이 안 됐죠. 멕시코, 캐나다, 뭐 남미 쪽 나라들도 그렇고, 흑자 국가를 제외하면 대만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상승 기조는 꺾인 모양이고요. 하지만 뭐 차트만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고요. 이미 이 전저점을 한 차례 한국은 강하게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1차적으로는 좀 무너진 상황이고요. 나닥 선물도 이때 그 굳건하게 지켜줬던 하방을 그냥 한 방에 그냥 금요일에 하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에 비하면 뭐 이게 지금 폭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제 조정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인지 그 포인트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52주 최고가 대비 9.9% 종목수가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것도 이제 특이한 일이죠. 300개가 넘었었는데 이제 100개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이제 뭐 그 코스피 선물은 4% 이상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랑 그동안 주도주였던 조선, 뭐 방산, 뷰티, 뭐 종목 가리지 않고 다 하락을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조선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같은 것은 소폭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을 보면은 4월 7일, 그러니까 이 저점을 찍었던 이후 4.4 계속 저가 매수로 하면 승리하는 전략이 4개월 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락 때도 장 초반에는 그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가를 상향 돌파하는 잠깐의 양봉도 보여줬었죠. 그것은 전부 이 원인 때문입니다. 4월 7일 이후에 무조건 저가에 사면은 거의 필승되는 전략이, 필승은 아니었겠죠. 물론 세일장도 있었기 때문에요. 당일에 세일장은 있었으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면은 무조건 성공을 했습니다. 4개월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 저가에 사면은 승리한다는 그 전략에 지금 취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이 시작된다면은 폭락장 초기, 예를 들면 1일, 2일, 3일간에는 강력한 그 저가 매수세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폭락장이다 아니다를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폭락장에 예를 들어서 진짜 저가 매수로 잘못 대응을 하면은
뭐 순식간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요. 거꾸로 이게 폭락장이 아니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인데 폭락장이라고 너무 고집을 해가지고 숏 포지션을 빨리 청산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은 그것도 굉장한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를 무엇으로 판별을 하느냐. 한국장을 일단 보는 거는 현재 100개죠. 100개에서 떨어지는지. 물론 이 절대값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100개에서 95개, 90개, 80개 이렇게 계속 그 10%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종목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지, 많이 축소가 된다면 이제 그건 폭락장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꾸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면은 금요일 날에 그 한국은 선물이 이제 4%가 빠졌고요. 미국은 2% 정도가 빠졌죠. 그렇다면은 한국이 만약에 금요일 날 좀 오바돼서 빠진 걸로 인식이 되면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단 10% 이내 종목수가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월요일에 10% 이내 종목수가 뭐 120개 이상은 아마 회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0개에서 이제 130개, 140개, 150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느냐. 이걸로 폭락장이 시작인지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빅스 지수죠. 이건 이제 미국장 뭐 investing.com이나 뭐 이런 거에 통해서도 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20을 하회한 적이 없었는데 20을 하회했죠. 종가 기준으로 20.41이 찍었습니다. 무려 22%나 빅스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뭐 나스닥이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계속 미국장이 빅스 지수 20을 하회하고 계속 뭐 20에서 25, 30, 45 뭐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면 이제 단순한 조정이 아닌 하방으로 하락으로 이제 단기간 뭐 예를 들어 한 달 이상의 하락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최근 장은 굉장히 좀 스마트해져 가지고 하락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죠. 옛날의 차트와 조금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하락을 하고 또 빨리 반등을 하고 그런 것도 영향을 집어넣어야 돼서 빅스 지수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지수만 보고 판별하기나 아니면 너무 차트를 맹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빅스 지수를 중요시해서 장중에 급락을 할 때도 빅스 지수가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게 매수의 기회를 보려면 이제 미국장의 빅스 지수가 빨리 이제 10대로 들어가야죠. 19, 18, 17 이렇게 축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두 개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가장 쉽게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표는 사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뭐 국제 입찰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지표는 아니죠. 사실 물가 지수나 고용 지수, 실업률이나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지표니까요. 주도주는 지금 상황은 뭐 사느냐 마느냐의 시기가 더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면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보유 종목이 저는 이제 전기차 인버스를 가지고 많이 해지를 하는 경향인데 지난주에는 조그만 악재만 터져도 제가 계속 매도를 했었죠. 투자 전략이 계속 뭐 어떤 이유로 뭐 수익률 부진 이유나 뭐 보고서 하향이나 목표가 하향이나 시적 부진이나 이런 사유가 뜨기만 하면 무조건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숏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 규모를 줄인 거고요. 전기차 인버스 주식은 오히려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락 장세에는 이게 해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조선주는 한 주도 없었는데 이제 금요일에 편입을 시켰죠. 사실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을 사고 싶었으나 이 종목들이 계속 하락을 안 하고 상승에 있었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들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좀 아쉬웠긴 하죠. 이제 방산부터 뷰티까지가 어느 정도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요.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성장주로 볼 수 있죠. 로보티즈는 그래서 하락률이 제일 큽니다. 바이오 쪽을 많이 처분을 했는데 아무래도 장이 하락으로 빠지면 바이오 쪽이 먼저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바이오 쪽이 먼저 하락이 커지거나 반등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이오주를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 후보 종목 중에 이 빨간 종목들은 실적이 나쁘게 나온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레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온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해당 테마 카테고리에서는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하이브도 방탄소년단 완전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위 왁제가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리고 점점 더 사태가 확대되는 분위기라 하락폭이 큰 상태지만 어쨌든 후보 종목에 놓고는 보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잔고는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이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죠. 미실현 손익이. 그건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을 처분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APR 뭐 이런 종목들을 다 처분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실현 손익이나 이제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실현 손익이 실현 손익으로 잡혔으니까요. 종목들을 많이 이제 조선주 편입시키고 바이오주를 많이
뺀 거고요. 상태를 보면 현재 보면은 SMCG, 펌텍코리아, 뷰티주가 제일 괜찮죠, 성적이.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 어쨌든 비중을 계속 좀 늘렸었는데 가장 비중이 큽니다. 6,400이면 다른 종목들의 거의 뭐 2배, 3배, 4배 정도 되죠. 1,000만 원 이하 종목으로 보면 한 6배, 7배 정도가 되고요. 이 종목이 수익률을 하락에서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조금 장기 투자, 실적하고 상관없이 이제 붉은 사막 이슈로 계속 제가 모으는 주식이고요. 나머지는 뭐 AI 전력이나 반도체나 뭐 SAMG 엔터, 이것 뭐 200% 정도 상승률에서 이미 한 차례 이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죠. 이제 요 마이너스 종목들은 이제 시어스테크와 이런 비중은 적죠. LIG 넥스원은 방산인데 이제 금요일 하락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하나는 금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이제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은 못 사는 대신 이제 하나가 낙폭이 커져서 하나를 사긴 했으나 지주사 쪽 이제 뭐 세제 개편한 악재가 터지면서 하나가 좀 따로 놀았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로보티즈도 벌써 마이너스 7%인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10%로 가면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무조건 자동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주식은 가급적이면 10%, 그러니까 10%에서 이제 매도 결정을 하니까 뭐 11% 정도의 안에서는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 형태로 장고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은 전체는 이제 이렇게 APR이나 항공우주나 이런 부정적 리포트가 나온 주식들, 목표가 하향이나 이런 주식들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1,053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잘하게 손실이 난 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뭐 손실 큰 것은 아니죠. 손실 금액이 제일 컸던 건 하이브고 DOU도 손실이 좀 컸었네요. 그리고 뭐 아톤 정도, 나머지는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아니면 10만 원 이하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많이 이제 좀 압축을 하면서 바이오 쪽을 정리하고 그동안 다 팔아버렸던 수주가 좀 안 좋다는 이슈로 꽤 오래전에 팔았죠. 높은 가격엔 그래도 팔았는데 이제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주로 이제 조선주가 부각되면서 금요일 날 하락할 때 이제 조선주를 편입했습니다. 신규주 대한조선은 이제 조선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대개 투자 전략에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뭐 수익이 크진 않았죠. 3,000주를 이제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한 93,000원, 수익률은 4.3%니까 1,160만 원인데 뭐 그게 좋은 수익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을 이제 수익률 52주 최저가 대비 하락률로 소팅을 한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10% 안에 있어야 되는데 100개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축소가 됐죠. 이 종목수가.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는 것은 어쨌든 보유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은 10% 이내 종목들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탈이 된 상태죠. 주도주 후보 종목은 뭐 하나오션 같은 것이 지금 뭐 대장이죠. 근데 뭐 금요일 같은 하락장에도 뭐 6%나 상승을 해버렸고요. 하나엔진도 뭐 둘 다 상승을 했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조선주도 많고 AI 전력, 뭐 HD 현대일렉트로, 대양전기, 일진전기 다 AI 관련된 전력주죠. 삼양식품은 매도했는데 이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하나오션,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조선주고요. 파마리서치는 이제 매도를 하긴 했으나 이 종목은 제가 수익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계속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 후보 종목 2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그동안은 10% 안에 있다가 많이 이제 금요일에 이탈된 종목들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거는 뭐 악재가 터졌었죠. 그래서 악재도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렸고요. 뭐 사실 종목을 새로 산다는 것은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라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고 이제 종목을 정리한 거고요. 사실 다음 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거의 비중이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반반의 비율로 나스닥 선물과 코스피 선물 쪽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종목수나 종목을 한국 주식에 매수할 종목을 고르는 시간보다는 나스닥 선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제 전체 수익률에는 굉장히 커다란 요소입니다. 네, 다음 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폭락장의 시작이라고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폭락장이 발생돼서 진짜 많은 수익을 거두시면 좋겠고, 지금이 단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와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면 높은 수익 올리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는 월요일 장을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고, 가장 속기 쉬운 것은 어쨌든 4월 7일 이후 4개월간 나스닥 선물이나 코스피 쪽은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하락을 할 경우에 무조건 사면은 거의 이제 일주일 내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세가 4개월간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은 굉장히 매수라는 쪽에 많이 매수를 하는데 오히려
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폭락장이 시작될 때 처음 폭락장의 1, 2, 3 일주일 정도는 굉장한 매수 저항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일주일 이상 폭락이 시작되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포자기에 빠지고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폭락에 동참하게 되죠. 그동안 바이를 했던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하락장세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폭락장의 초반보다는 이제 초반 일주일을 넘기고 실제 이제 하락이 막 빅스지수가 40, 50 넘어가면은 굉장히 커다란 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피 선물도 초반 장세에서는 뭐 9시 한 15분까지는 치고받고 싸우죠. 매수세도 엄청나고 금요일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가를 상회하면서 막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뭐 10포인트 이상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커다란 이제 하락장이 났죠.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선물의 당일 매매, 그러니까 일분봉, 코스피 선물의 하루 동안의 일분봉을 보는 매매랑 장기 투자, 그 일봉을 보고 뭐 1년 동안에 보는 매매랑 그 차트의 움직임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폭락장이 된다면은 그 8월 1일에 금요일 코스피 선물의 그 1분봉을 1분이 아니고 이게 1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것도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폭락장의 시작이라고 믿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면 이제 손실이 날 테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폭락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뭐 벌었던 수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손실로 접어들 수 있는 변동성의 계량이 커다란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폭락장의 시작이라면은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대처하기 그 까다로운 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고요.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댓글 투자 전략에 최대한 빨리 제 매매를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